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이 또 35분 정도 남겨두고 저희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고민 상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하셨다면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정도를 보내주신다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늘도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열려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또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궁금증, 종목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하이투자그룹의 하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나 오늘도 이건 자유입니다. 언제나. 예. 두 분 자유예요. 나 이걸 꼭 얘기하고 오늘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장이나 아니면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점들. 예. 있으신 분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네, 또 저는 특별한 거 없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시장의 크나큰 방향성은 일단 금요일 날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미중 간의 그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부과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메이저들도 지금 그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이 현재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2077선, 코스피 2077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코스닥 623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덧붙이실 말 있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모든 세계 경제의 방향이 좀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자금의 지금 향방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중국 전부 다 관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이쪽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람코 상장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조기 총선 있고, 또 코스닥 150이라든가 KRX 300의 또 정기 변경도 있다라는 거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중국에서의 쌍 12절도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종목들 여러분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외국인이 좀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코스피 쪽에서 다시 또 나가다가 다시 또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흐름이고, 선물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좀 되고 있지만 이게 선물에서만 매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대형주 쪽, 이주에 좀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소형주는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 대형주, 중형주는 플러스가 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가 좀 많이 빠지고 소형주도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특히 이제 시가총액 높게 있는 코스닥 쪽에도 보시면은, 자, 젠백스가 지금 보시면은 13.43%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KMW 같은 경우는 4% 정도 좀 빠지고 있다. SFA도 한 3% 좀 빠지면서 젠백스 그동안에 이슈가 나오면서 한 이틀 동안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한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만약에 어제나 지난주 금요일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달러 지수 이거 하나만 딱 보시면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빨리 나와줘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죠.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와주냐 나와주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5일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왔지만은 5일선을 깨는 음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10월 4일처럼 음봉이, 자, 5일선을 깨는 음봉이 여기에서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께서 시장 참여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고 무역 협상에 대한 언제든지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969번님의 필링크 1,550원에 비중 3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바로 하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하셔도 돼요. 예, 천천히.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필링크. 필링크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하고 어제도 좀 급등을 한 부분인데, 자 보시면은 이 꼬리가 몸통은 월요일 날 거의 없고 위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보시면 이쪽에가 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죠. 즉 그 말은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단기적인 그 추세를 보려면 이제 분봉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 9일날 그다음에 또 10일날 보시면 이 1,595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꺾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에서는 조금 눌림목을 여러분께서 공략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만약에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매수가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일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올라오면서 매수가에 온다고 하면은 정리를 좀 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비중이 좀 높으셔서 제가 좀 추가 매수 좀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다, 매수가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1,200원 선 정도에서 한 10% 정도 조금 더 매집을 하셔가지고 40% 채워서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링크 첫 번째로 들어봤고요. 1828번님의 현대바이오 바로 이어갑니다. 1,250원에 보유 중. 목표가 부탁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목표가요? 목표가. 지금 15,800원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밀리면 14,500원 깨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가가 조금 잘못 온 것 같아요. 네, 12,00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12,500원 그죠? 정도 아닐까 네. 지금. 그러면 네. 14,500원 깨지면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깨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17,1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15,800원 저항받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뚫려야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4,500원 자리 잡으라고요? 14,500원 깨지면 네. 전량 익절. 이대로 깨지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서 15,800원 돌파하면 17,1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들어봤고요. 5583번님의 티움바이오 이어갑니다. 바이오 참 많아요. 예, 처음 보는 바이오 종목도 많고 15,900원에 비중 30%.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상승한 종목들을 좀 보면은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약만 먹고 사나 할 정도로 제약주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예. 또 거기에 반면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제약주를 많이 좀 공략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 많이 매매를 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종목이 아무래도 많이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좀 되겠는데요. 일단은 15,900원 오늘 또 올라간 자리에서 30%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분할로 해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 2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좀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좀 정리를 하시고, 자 5일선 있죠. 안착하는 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보고, 그리고 나서 5일선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선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9102번님은 마찬가지로 또 제약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105,2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도 그냥 가격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 2천 원 저항 받고 있습니다. 내일 이 10만 2천 원짜리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시세에서 만약에 10만 2천 원 돌파하게 되면 10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10만 2천 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또 9만 3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 흐름에서 12,000원 돌파 못하면 일단 단기 매도. 자, 이 상태로 뚫고 올라가면 10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 빠르게 또 정리해주고 계신데 7293번님 필룩스 9,200원에 비중 40%. 정말 단골입니다, 필룩스. 네, 여기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었죠. 또 여기서도 한번 지금 단기적으로 3,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자리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또 들어왔었고 우리 박정식 의원도 좀 말했지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신용 물량도 좀 많이 들어왔고 평가도 좀 높게 잡혀 있는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5일선을 어떤가요? 올려놓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어요. 5일선을 올려놓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어지겠고요. 5일선을 올려놓는다 하면 일정한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 반등 같은 경우는 한 21선 또는 한 9천 아까 9천 매수가 정도 되겠네요. 21선에서 매수가 정도, 이 정도에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면은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못 하시면은 더 하방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8687번님께서 동아소시홀딩스 10만 2,900원에 비중 10%. 마찬가지로 또 같은 섹터죠? 이거 저번에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 사도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렇게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어디가 이탈되면 버리라고 했죠? 여기 10만 2천 원짜리,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봐봐요. 이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요 양봉 뜬 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시가가 내려서서 시작했죠? 그럼 뭐예요?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 그러면 이 시가가 이렇게 내려서서 시작할 때 살짝 반등 나올 때, 즉 이 12,000원 정도 부분까지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뭐예요? 바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매도. 지금 이거 기술적 대응 안 하신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오셔야겠죠. 일단은 시세가 죽었으니까. 조금 뭐 일단 내일 시세까지 보시고요. 내일 시세에서 한 대략 한 10만 2천 원짜리 주면 적당히 이제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왔다가 기술적 포지션 다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 내일까지 일단 좀 두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293번이 이마트 12만 8,700원에 비중 3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마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매출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마트 같은 것도 분기 적자 처음 나왔던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달 중반 좀 지나고 나서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할 정도로 조금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줄여가는 그런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후에 단기적인 조정 마무리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14만 원에서 14만 2천 원 정도, 뭐 14만 3천 원 정도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보면 좋은데, 만약에 시장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렁거리게 되면은 다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라인은 잡고 가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손절 라인은 자 여기 이 지지대입니다. 한 12만 2천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마트에 대한 전략들 주셨고요. 4,900번님 일양약품 매수할까 하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아요? 뭐 건드려도 상관은 없죠. 뭐 나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주가 위치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으니 건드리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21,900
21,900원짜리, 그죠? 21,900원짜리 이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세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따라 들어가고 싶으시면 21,9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21,9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시세 분출 나오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자리, 자 23,300원짜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돌파가 된다면 25,100원 정도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철저하게 좀 접근을 하자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7665번님께서는 두산 퓨어셀 오늘 9,700원에 들어갔어요. 이거 더 오를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7,900원이겠죠? 9,700원이 아니라? 그쵸? 예, 지금 예, 9,700원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 7,500원이니까. 자, 지금 눌림목은 어느 정도 좀 잘 줬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평선들을 이제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올려놓은 그런 걸 좀 보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온통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신경이 좀 곤두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악재가 나온다면 쭉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것도 좀 손절 라인을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기 이 눌림목 그 가격대입니다. 자, 7,08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말씀해 주셨고요. 9802번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요즘에 좀 이제 문의가 오는 종목이에요. 워낙에 뭐 바닥에서 확 어제 급등이 한번 나오다 보니까 네. 매수 의견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뭐 일단 제가 LG 디스플레이 제가 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강력한 흐름도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강력한 순매수력도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면 16,100원짜리를 기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16,100원짜리 이탈되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15,400원짜리까지. 조금 더 밀리면 14,700원 정도 자리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밀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가 이탈되면 16,100원짜리가 이탈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따라잡으신다면 16,100원 라인을 철저하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거고, 자, 이 상태로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17,30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3만 원, 4만 원짜리까지 볼 수는 있겠지만 한 1년 넘게 홀딩을 하셔야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로 이렇게 뭐 어떠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크게 손실권으로 물려 들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수가 수준에서 대응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47번님의 나이스 정보통신 38,000원에 지금 20% 들고 계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크게 사이클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2015년도에 55,500원을 찍고 어떤가요? 크게 지금 사이클 자체가 하향세로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상승했지만은 이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자, 보시면 이 매물대를 지금 막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또 하향세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 18,100원을 깰 수도 있고 깨지 않고 뭐 22,000원 선에서 이렇게 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 싶으시면은 나온다 하면 3만 원에서 36,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하향세로 계속 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기본적인 분석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신용카드 밴, 뭐 조회, 중개 수수료,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쪽에 치중되어 있던 시장이 이제는 벗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그렇게 실적이 예전처럼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LS산전 6299번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51,350원, 비중 15%,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충분히 살짝 더 위로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본다면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이라면 그냥 물리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죠. 지금 뭐 5만 1,000원짜리 지금 수익 중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포지션만 잘 정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52,700원짜리 저항 받고 있습니다. 52,700원 저항. 자, 이 자리 뚫지 못하면 어디까지 밀리는 거예요? 57,000원짜리, 즉 매수가 이하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대략 52,000원을 전량 익절 자리로 잡고 52,000원 익절 라인 잡고 조금 더 이제 홀딩 포지션 끌고 가는 거고, 자 52,000원 깨지는데 이거 좀 버티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 품기보다는 그냥 일단 매도하는 게 낫고, 자 여기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자 이 자리까지, 즉 55,400원, 2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LS 산전에 이어서 두산 솔루스 들어와 있습니다. 3433번님께서 19,900원에 비중 50%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도 이제 분할해서 좀 올라왔던 새로 생긴 종 종목이죠? 네. 두산 쪽 관련된 종목들 보면 과거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워낙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분할해서 올라온 종목들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쪽으로 좀 눈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회사 같은 OLED, 뭐 화장품, 제약 소재 등 보시면은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서는 앞으로 뭐 잠입빛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지만은, 자 기본적인 데 봤을 때, 자 2021년도에 매출액이 한 4,800 정도 좀 나올 것으로 예상 수치가 좀 잡혔는데, 자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6천이 좀 된다. 보시면은 이 매출액하고 또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 주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신용이 지금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쪽으로 조금 눈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눌림을 잘 줬는데 이 눌림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이 눌림 자리죠. 18,4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요. 목표가는 22,800원에서 23,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산 솔루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273번님께서 넥센 5,890원에 비중이 높네요. 70%. 넥센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고, 네. 종목 상담은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넥센은. 네, 근데 뭐 넥센 타이어 지주격이기 때문에 네. 뭐 계속적으로 저평가에서 움직이고 뭐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주회사격이 좀 시장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5,800원짜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대응하시죠. 차라리 어차피 좀 지금 살짝 물렸으니까 혹여라도 뭐 이 상태로 내려오면은 5,400원에 차라리 추가 매수 하십시오. 추가 매수. 30% 나머지 더 실어버려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올라가면 6,250원에 전량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시나리오, 내려가는 시나리오 하나씩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3152번님의 경창산업 1,580원에 비중 10%. 비중은 적절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기본적 분석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사업한 것들, 자 보시면은 뭐 태양광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케이블 쪽 관련해서 자동차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거래처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매출액이라든가 뭐 시가총액 비교해도 주가가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단기 순익 쪽에서의 지난해에 좀 적자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게 플러스로 좀 돌아준다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것도, 배당도 좀 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게 아주 썩 좋다도 아니고 썩 나쁘지도 않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8,900원짜리가 813원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좀 바닥에서의 오랫동안 좀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데서 오랫동안 좀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또 신용 물량도 많이 좀 감소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여기에서 지금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밀리게 된다면은 비중이 그렇게 많이 잡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8월 6일에 813원을 오히려 깨면 그때는 한 20% 정도에서 15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조금 낮춰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돼서 손절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만약에 813원 깨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9095번님께서 연우 화장품 관련주죠. 24,900원에 비중 20% 매도 시점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죠. 예. 최근에 상당히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월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배당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전년 정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안 뜨네요. 전년 정도 수준 이상 만약에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영업이익이 훨씬 더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수준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적정 주가 수준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월등하게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권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아무 데서는 하시지 마시고 대략 한 18,000원, 18,700원, 800원, 900원, 대략 한 19,000원 가까이 오면 여기서 한번 강력하게 추가 매수하시고 만약에 안 내려온다. 지금 지지받고 있는 자리 21,7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고 이 상태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매수가 정도 부근 23,800원이 저항이고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상승 나오면 27,200원 정도의 매도. 이 상태로 만약에 쭉 내려와 주면 그냥 과감하게 18,000원 자리에 추가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우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7988번님은 옴니 시스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게 디지털 3법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는 바이오 스마트죠. 여기 보면 디지털화되어 있는 계량기를 조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북한이 좀 잘 나갈 대화가 잘 이루어질 때 또 이게 계량기 쪽으로 연결해서 좀 한번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바로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대체적으로 급등 한번 실시하고 나면은 꼭 이렇게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분봉을 좀 통해서 좀 매매를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분봉인데요. 눌림을 좀 주고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데 뭐 잠깐 가다가 또 한번 주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봤을 때 1890원에서 한 1차적으로 한번 매수하시고 한 2차적으로는 한 1860원 정도에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평균 단가에서 손절은 한 3% 정도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5% 정도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옴니 시스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4248번님께서 메가스터디 교육 39,70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도 약간의 요즘에 변동이 있어서 많이 갔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이슈도 있다 보니까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도 좀 좋아요.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 대비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발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46,000원짜리를 이탈시키게 된다면 시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46,000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고 그대로 밀리는 거니까 이 상태로 46,00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더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윗자리 대략 한 45,000원 정도 자리 되겠네요. 45,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000원짜리까지 가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779번님은 영인 프론티어 12,500원에 비중이 많네요. 50%를 지금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또 신약 개발 그쪽으로 좀 방향이 좀 잡혀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 정말 지금 많이 좀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신약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실적이 조금 더 나와준다 하면은 좀 더 좋을 텐데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매출액이 더 나와줘야 돼요. 좀 덜 나오고 있다는 거. 뭐 ROE 같은 것도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 부채 비율, 유보율 봤을 때는 이건 조금 부채 비율이 낮긴 하지만 유보율도 너무 없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자, 이 정보 같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에 15,450원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진짜 몇 개월 만에 4,290원까지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자, 이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한 반등은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하시기에는 또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여기서 손절하라고 말씀드려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2015년도에 출발해서 7년도까지 갔다가 또 쌍봉을 16년도에 때리고 나서 또 조정이 어때요? 17년도까지 빠졌다가 또 상승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연 단위로 지금 추세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급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조금 잡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가까지 좀 지루하시지만은 기다려 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매수가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처셀만 좀 짧게 더 갈게요. 5959번님께서 네이처셀 11,200원의 비중이 43%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참 개인분들이 많이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뭐 대표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까지 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좀 건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순자산 가치가 801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도 6,600억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현재 매수가가 11,200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대로 좀 올라오게 된다면 11,200원에서 11,800원 사이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뭐 단기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좀 생각보다 강력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한 13,300원 정도 자리에서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1,600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그냥 전량 손절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처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지수 정리할 시간입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00선 턱걸이하면서 지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동시호가에서 지금 2100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상승폭은 많이 키운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꾸준하게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210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프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외국인 기관이 사주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48억 원. 장중 한때 매도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지금 5,400억 원 매수인데 선물 매수는 늘어났고요. 꾸준하게 외국인 현물 시장 매수는 매수했다 매도했다 다시 매수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개인이 매도 물량 늘렸고요. 기관이 916억 원 순매수하는데 주로 금융투자 또 연기금 쪽에서 사주고 있고 매수 물량 확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상승 전환했고요. 네이버는 여전히 한 호가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어제 관련 부사장 3명이 모두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한 호가 올라가네요. 현대모비스도 상승 흐름 꾸준히 가져가고요. 셀트리온 밀리는 가운데 LG화학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30만 원 공방이고요. 신한지주 보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27.47입니다. 약보합권까지 코스닥도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보시다시피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623까지 밀렸던 지수가 지금 현재 장 초반 시초가 부근까지 다시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가운데서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전 주체가 팔고 있었는데 현재는 연기금이 12억 원 정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융투자도 70억 원 매도인데 매도 물량 많이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도 낙폭을 점차 줄여가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밀립니다. 하지만 HLB가 상승폭을 확 키우네요. 지금 4%가 넘게 올라갑니다. HLB 어제 윗골이 달고 올라온 뒤에 지금 9만 원 초반부터 10만 원대까지 한 10%가 이틀 만에 변동성이 또 생기면서 HLB 상승폭도 키웁니다. HLB는 그동안에 주가가 연일 하락 추세였는데
돌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CJENM이 400원 정도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세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가 오늘 많이 밀리네요. 4.3%, 5만 원 회복이 안 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휴젤 약세입니다. SK머티리얼즈 역시 약세 흐름인데 주가의 하락폭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헬릭스미스가 HLB 상승하니까 같이 올라가네요. 상승폭 조금 더 키우면서 1.36% 올라가고 있고요. 82,000원대까지 현재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시총 10이 지켜줍니다. 50원 올라가고요. 0.27% 상승, 그리고 18,850원, 19,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전체적인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좀 점검을 하고 종목 이야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이틀에 걸쳐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코스피가 조금 강세가 이어지고 코스닥은 조금 계속 약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하락 종목 아까 800개 넘게 좀 갔었는데 끝날 때는 한 671개로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종목들도 개수도 많이 좀 좁혀졌고, 또 상승 종목이 그 반면에 517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수급 쪽에서 지금 외국인 쪽에서 선물 쪽으로만 좀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현물 쪽으로 해서 코스닥까지 같이 들어와줬더라면은 정말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고, 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양봉을 좀 만들지 못하고 음봉을 만들면서 힘이 없어요. 강력하게 올려 세울 수 있는,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정부에서 화끈하게 좀 밀어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뭐 중소기업에 대한 뭐 육성 이야기 또 강력하게 한번 필요한다 하면은 좀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좀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면서 좀 개입을 좀 주는 부분이 돼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원달러 지수가 이것 오늘도 지금 상승으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하락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5일선을 깨는 음봉을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주셨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으실 것 같고요. 네. 첨언해 주실 부분 있겠죠? 뭐 특별히 짧게 하셔도 돼요. 말씀드린 건 없겠지만, 일단은 시장 이번 주는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개별주로 이제 잘 접근하시는 분들이야 뭐 재미는 있겠지만, 그래도 막 상승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흐름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주를 공략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대다수 종목들이 또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또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은 그냥 너무 이제 이런 종목들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차라리 지금부터 천천히 고배당 관련 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고배당 관련주들 뭐 한번 특집 한번 하는 거 어때요? 다음에 고배당 관련주 특집. 뭐 준비만 해주신다면요, 뭐 저희는 브리핑을 언제든지 하죠. 뭐. 저희가 준비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0.45% 올라가면서 2098포인트에 정확히 마감했네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12% 소폭 하락하면서 627.09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환율 점검하죠. 1원 40전 올라갑니다. 1191원 30전, 환율 달러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들 오늘도 살펴볼 텐데 리뷰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리뷰 없습니까, 두 분 다?
네. 예. 그럼 오늘 바로 어제 갈까요? 어제 드렸던 종목 좀 상승했지만은 예. 조금 더 상승하고 나면은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어제 종목이 그럼 상승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종목이에요라고 문자 보내도 가르쳐 줘요? 우리 PD님께서 그거는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작진한테 많이 넘기는데. 예. 아무튼 뭐 오늘 종목 가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모바일 결제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그다음에 네이버, 네오이즈, 넥슨 등 이 회사의 결제 솔루션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주하고 좀 연관이 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게임주들이 우리나라가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만 또 하는 거 아니고 또 모바일 음악, 그다음에 온라인 음악 감상 서비스,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FO, 팬네터, 그다음에 음원 유통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그 18일이죠. 오픈뱅킹에 공식 출범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도 거기에 또 연관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은 미리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잡아야겠죠. 그때 가서 이슈가 끝나고 나서 재료가 끝나버리면은 거의 끝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께 특별하게 기대해서 종목을 매매할 게 없다 하신 분들은 꼭 이 종목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티켓몬스터 및 카카오 등과 제휴를 체결해 가지고 결제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VR, AR 기반에서의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VR, AR 같은 경우는 게임뿐만 아니라 5G 시대가 되면서 가구, 그 의료기, 그 다음에 국방, 전자 쪽, 다양하게 또 영화 쪽 많이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가상현실로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핸들 그 위에다가 가상 화면을 띄워가지고 다 시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온도 다 체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래 산업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카카오의 뱅크월렛 카카오에 대한 바코드 결제에 따른 인프라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다. 정부 보세요.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어떤가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들 점포 개수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가요? 시장이 발전하는 쪽에 맞춰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주봉인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마치 다음 주 이슈하고 또 연관이 된다. 그래서 꼭 이 종목 여러분께서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 문자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쭤보시면 바로 알려준다고 하고요. 박 의원님 오늘 히든 종목 어떻게 됩니까? 네, 히든 종목이요. 고배당 저평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배당 얘기하셨구나. 예. 네, 뭐 리뷰는 아직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언급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고배당 저평가 주식 한 종목을 한번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입니다. 월봉상 모습인데요.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 저평가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산가치 대비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냉간 압조용 선재 및 마봉강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 국내 상위 철강 선재 가공 업체입니다. 그리고 조향장치,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건설자재, 공구 이쪽에 소재로 쓰이는 상황이고요. 현 시가 대비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6.5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년도랑 비슷하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 6.57%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예상이고요. 만약에 전년보다 긍정적으로 배당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산가치 대비 현재 저평가 상태이고 일정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0082번을 통해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7094번님의 종목 KMW 49,750원 비중 15%. 이 종목은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볼 때마다 개인들의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리게끔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거래 뭐 좋습니다. 삼성, 뭐 에릭슨, 그다음에 노키아 다양하게 좀 거래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에 그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8,750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10배잖아요. 10배 정도면은 엄청난 많은 수익을 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을 그어서 가는 추세가 있고 이평선으로 보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평선으로서의 추세, 자 121선입니다. 자 121선 추세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라는 건 추세와 파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추세 속에서 파동을 치면서 가는데 자 그러면 이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그럼 파동이 어떤 파동이 나오겠어요? 하락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락한 부분에 대한 상승이 나오면 뭐겠어요? 반등일 뿐이라는 거죠.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등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이제 49,750, 49,000이니까 그게 크게 손실이 안 나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이 충격이 크게 온다거나 시장이 충격이 크게 온다거나 또는 이쪽에서의 5G에 대한 부분에서 성능에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면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린 거라는 거죠. 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위험하시니까 매수가에 오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 듣고 왔고요. 2389번님께서 카카오도 여쭤보십니다. 카카오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요. 워낙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그 매수에 할까 말까 하신다 어떻게 해요? 매수요. 네. 좀 내려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조금만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고점 지금 파동을 좀 넓게 보면 여기가 지금 자리가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자리예요. 과거 2017년 고점 캔들의 중간값이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는 매도 물량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돌파 못하고 눌리고 또 눌리고 이번에도 눌리고. 그래서 이런 중요 가격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자, 이 자리로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그냥 덥석 물기보다는 좀 내려오면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120선이죠. 그죠? 여기서도 한 번, 자, 여기서도 한 번. 그리고 여기서도 수렴 돌파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 추세는 이 120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기간 조정 받으면 또 어디 부딪히는 거예요? 또 60선 내지는 120선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덥석 물지 마시고 내려오면 공략을 하시는데 자, 내려왔을 때 어디서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까? 자, 파동을 한번 이렇게 좀 짧게 잡아서 한번 보면은 자, 이 상태로 지금 내려오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이 제가 하나 더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또 보기가 편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자리 14만 9천 원 정도 자리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내려오면은 14만 3천 원 정도 자리 내지는 13만 8천 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나는 기다렸어. 14만 3천 원 자리 공략을 했는데 캔들이 깨져. 어떻게 돼요? 바로 매도하고 13만 8천 원 자리에 다시 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3만 8천 원 정도 자리에서는. 그래서 내려오면 14만 3천 원 내지는 13만 8천 원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굳이 매수를 하신다면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에 매수하면 괜찮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6617번님은 나스코 6,85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드레일 만드는 좀 회사인데, 그래서 북한이 한번 이슈가 됐을 때 그 연관이 돼서 좀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지사로 계실 때 전남체육회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장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장과 부회장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사이지 않느냐. 그리고 김용욱 사장 같은 경우는 광주 1고 동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치 인맥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여기 눌림목 있죠. 이 저가 5,980원 이걸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조금 더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정치적인 이런 어떤 다시 또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다시 또 어떤 그 정계 개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1등의 그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보자는 말씀드리면서 눌림목 줬던 12월 5일에 좀 저가인 5,98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요. 자,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7,7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자, 2차적으로는 8,000원, 3차적으로는 8,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스코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